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파트. 자, 지정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 밑에 있는 게 다 지정입니다. 양말 신고, 신발 신고, 하이힐 신고, 이것이 무엇이다? 지정입니다. 지정은 경계면 시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지정이 있고 말뚝 지정이 있어요. 말뚝 지정. 그러면 지정은 사실상 이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재료에 따라서 지정이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지정은 거기 보시면 이거는 외울 필요 전혀 없다.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외우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재료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갈로 다져주면 자갈 지정, 모래로 다지면 모래 지정. 그러면 자갈보다 큰 놈이 잡석이라 해요. 맞죠? 여러분들이 바위가 되기 전에 맞죠? 그래서 보통 자갈 그 위에 단계를 뭐다? 잡석 크기를 그리고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재료에 따라서 지정이 난다. 모래로 했느냐, 잡석으로 했느냐, 자갈로 했느냐, 미창 콘크리트로 했느냐, 이런 겁니다. 미창 콘크리트, 뭐 주춧돌,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뭐다? 지정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8회 때 지문 나왔을 때 이겁니다. 얘하고 얘 정도만 조금만 읽어두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답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정에서의 대장은 말뚝이에요. 말뚝 지정. 이 말뚝 기초 얘가 대장이야. 이겁니다. 얘를 내는 거야. 말뚝 지정을. 나오면 얘가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 전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례. 몇 번 나왔는가? 지금까지 3번 냈어요. 몇 번? 딱 3번 냈어요. 말뚝 시험까지 합쳐서 3번이야. 정확히 말뚝만 따져서는 2번 냈고요. 말뚝 시험까지 같이 하면 3번이야. 그럼 3번을 출제했는데 지금 몇 회죠? 19회 동안 시험 지금 3번 냈어.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18회였어요. 그러면 결과를 한 6회다 한 번 꼴로 낸다 치고, 맞죠? 나올 타이밍이 돼서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래서 19회 때 하지 말자 했어. 시간 없으면. 올해도 안 해도 돼.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힌트 줬어요. 수원하되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조금 합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 하지 말까? 자, 그래서 이제 말뚝 지정을 보시는데, 이 말뚝은 이제 거기에서 보면 역학상 분류, 힘의 전환, 지지말뚝과 마찰말뚝, 아까 설명드렸죠?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자, 63페이지 재료상 나무말뚝이 있고 기성 콘크리트, 그리고 강제말뚝, 그리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말뚝에서 나무말뚝은 답을 한번 만들었어요. 답 한번 만들었고, 자, 잘 보세요. 나무말뚝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제말뚝에서 답을 만들었나? 강제말뚝에서 한번 답을 만들었어요. 강제말뚝. 그럼 답 안 만드는 놈들 있죠? 콘크리트 말뚝 있죠? 기성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생산한 말뚝을 갖다 현장에서 때려박는 거, 그거는 뭐다? 기성 콘크리트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이겁니다. 제자리는. 자, 현장 콘크리트 말뚝. 여기에다 땅에다가 천공 구멍을 뚫는 거야.
구멍 뚫는 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청공이라 했죠? 청공은 구멍 뚫는 거야. 전공을 해서 여기에다가 철근 배근 한 거 넣어가지고 철근 이 배근 한 부분을 여기다 넣는 거야. 넣고 나서 이 안에다 콘크리트 다져서 넣는 거야. 현장에서. 그러면 원래 말뚝은 땅 속에 박혀야 되죠. 그 땅 속에서 직접 만드는 말뚝이 뭐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현장 콘크리트 말뚝이 되는 거예요. 현장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제가 시방서 부분 가지고 18회 때 냈거든. 그러면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게 66페이지 봅니다. 66페이지 보시면 말뚝 기초 설계 시 뭐다? 고려사항 나오죠. 이걸 한 번도 안 해서 기초 설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뚝을 내는데 말뚝 받기 시험 개념상 한 번 다뤘고 말뚝의 전반적인 거 다뤘고 앞전에 다룬 것이 저 18회 때 다뤘던 것이 시방서 가지고 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루지 않는 게 이겁니다. 말뚝 기초 설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은 이 시설개론 과목은 좀 독특한 과목이라서 항상 새로워집니다. 시험을 많이 치보면 느껴요. 앞전하고 다음 또 틀려져. 완전 인간들이 바뀐 것 같아. 문제가 완전 틀려집니다. 그래서 19회 때하고 또 20회 때는 또 방향이 완전 틀려집니다. 새로운 게 나와요. 과거에 나왔던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그 나올 확률은 5%밖에 안 돼. 여기는 5%. 5%의 목숨 걸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방향을 냅니다. 그럼 이 말뚝 기초의 설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룬 역사가 없습니다. 이걸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1번에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 기본부터 합니다. 말뚝 기초 할 때. 그래서 이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뭐만 받는 걸로 설계하겠다? 말뚝의 지지력만 고려하겠다는 거네. 기초판 저면의 지지력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말뚝 지지력만 가지고 보겠다. 요것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겁니다. 자, 기초가 있다.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을 때, 자, 말뚝을 박았어요. 이 말뚝을 때려 박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잖아. 이 말뚝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냥 말뚝의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고려하겠다.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거죠.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뭐도 있다. 집안의 지지력도 사실 있을 겁니까? 기초판 이 저면에 작용해 집안의 지지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고려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요것만 고려해서 말뚝의 허용 지지력으로 보겠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말뚝을 그만큼 어떻게 튼튼하게 설계를 하라 이 뜻입니다. 말뚝을. 그것이 1번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1번 잘 알아둬야 돼. 1번은 바로 이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안의 기초판 저면의 집안의 지지력은 안전율로 두는 거예요. 안전율로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말뚝 기초 설계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중 편심을 고려해서 최소 말뚝 개수가 몇 개 된다? 3개. 편심을 고려해서 최소 말뚝 개수는 3개는 돼야 된다. 실제 말뚝 3개 박는 경우는 없습니다. 3개는 잘 박지 않지만 최소 개수가 고려해서 편심 방지를 하기 위해서
편심 방지를 위해서 3개는 박아야 되네. 최소 3개 이상 박아야 된다. 3개 이상.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럼 말뚝을 3개를 못 박았네요. 2개를 박았어요. 그럼 위험할 거 아닙니까? 편심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들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 몇 개 이상? 3개 이상 박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진동의 영향으로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인지를 조사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액상화 우려가 있으면요, 이 말뚝이 다 풀어져요. 진동이 왔을 때 말뚝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말뚝 까고 지지하고 있는데 말뚝이 부러지죠. 그래서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강 대책 세워야 돼. 그럼 아까 액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무슨 집안에서? 사질 집안에서. 밀도가 뭐다? 느슨한 상태. 맞죠? 그러면 그럼 집안 개량을 해줘야 되겠죠? 모래 집안이니까 느슨하니까 생겼으니까 주입공법이죠. 시멘트, 물이나 이런 것을 주입해서 고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액상화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말뚝 때려박고 나서 액상화, 지방 계량 공법을 써주면 돼. 주입공법 같은 걸 써주셔야 된다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딘가 하면 저기 싱가포르에 가서 그 메리판 지역에다가 이 말뚝을 때려 박았거든요. 근데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잊어먹었다. 어떻게 했다 했던데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네. 공사하신 분이 말뚝을 박고 나면 깨지고 해가지고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거든. 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 싱가포르 가서 공사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많아가지고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시면 동일 건물 있죠? 동일 건물은 뭐 어떤 것든지 4번은 알아두시고, 동일 건물은 말뚝 혼용해서는 안 돼요. 말뚝을 혼용하지 말아라. 동일 건물은 말뚝 혼용하면 안 돼요. 뭐 지지 말뚝이든 마찰 말뚝이든 기성콩 뭐 나무 말뚝이든 무슨 하여튼 어떤 것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동일 건물은 말뚝 혼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동일 건물에서는 이종 기초해서는 안 돼요. 이종 기초도 해서 종류가 다른 기초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을 잡아두세요. 동일 건물은 이종 형식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은 일반 신발 운동화 신고 한쪽은 하일 신고 걸어가 보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 자, 옹벽은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옹벽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2페이지 봅니다. 72페이지 조적조 3장 제3장 조적조. 자, 조적조는 짤조자 쌓을적이라 했죠. 벽돌이나 블록, 돌을 갖다가 접착재료인 모르타르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구조가 뭐다? 조적조입니다. 이 조적조는 지진이 오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적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진 구조는 자 지진이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 내진 구조입니다.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적조에 사신 분, 단독주택에 사신 분은 흔들리죠. 빨리 뛰쳐나가세요. 제발 책상 밑에 숨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책상 밑에 숨는 이유는 지들 건물은 안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 맞죠?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에 건물은 붕괴가 안 되는데 적재물이 있잖아. 어디 달아놓은 게 떨어지고 죽을까봐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교육이 틀려야 돼.
내진 설계가 안 되는데 책상 밑에 들어가기 뭘 들어가. 빨리 뛰쳐나가야지. 맞죠? 붕괴가 안 돼야지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죠. 책상이 건물의 무게를 버텨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탁상 행정이야. 뭐 일본 걸 그대로 갖다 따쓰면 안 돼. 맞죠? 그 건물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돼. 일본은 왜 책상 밑에 들어가는가 막 지들 건물은 붕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 맞죠? 전 세계에서 내진 설계 제일 잘 있는 데가 일본이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 하도 흔들려가지고요. 지들 안 뒤지려고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야. 그래도 일본 고베 지진 때 왕창 엎었잖아. 그래가 이제 재진, 면진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내진, 재진, 면진 해줬죠? 또 다 잊어먹었죠? 테스트 하려고 하다 안 했습니다. 요번까지 한 거하고 같이 합니다. 다음 주에 테스트 합니다. 테스트는 각자 여러분들이 합니다. 제가 테스트 하는 거 아니고 앞에 있으면 들고 들어와서 각자 풀어보세요. OX 할게. 옳으냐 틀리냐 이거 할게. 찾으라 아니고. 오늘 하려고 하다가 인원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좀 퍼뜩 오세요. 한 10분 전에는 와야지. 늦게 오지 마시고요. 왜 아직도 안 오셨어? 오늘은 안 오실런가 보네. 여기 누구 있으시죠? 아직도 안 오시네. 늦게는 오시던데 항상. 자, 조적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럼 조적조는 자 이겁니다. 자, 이 벽돌 구조하고 볼록 구조 크게 몇 가지로 돌 구조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자, 올해도 아마 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안 높겠네요. 두 문제. 자, 조적조가 두 문제가 나오면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될 겁니다. 올해도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벽돌 구조 한 문제, 1절에 하나, 2절에 하나, 3절 돌 올해도 아닐 것 같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자, 바로 여기서 그런 자, 벽돌 구조에서 먼저 봅니다. 벽돌 구조. 자, 벽돌 구조에서 벽돌 보도록 합니다. 벽돌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자, 여러분들이 주택은 벽돌로 벽을 쌓았죠. 쌓고 무게를 벽돌이 지탱을 하고 있는 거야. 건물 무게를. 그럼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주죠. 벽돌이 탁 부서지가요. 콩가루 돼가지고 건물 붕괴되는 경우 못 봤죠? 맞죠? 못 봤잖아. 그러니까 벽돌은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누르는 힘. 그래서 이 벽돌은 압축 강도는 좋아요. 벽돌의 강도 하면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가 우수해요. 벽돌은 압축 강도만 우수해요. 누르는데 견디는 강도. 그래서 벽돌을 땅에 놓고 절대 때리면 안 된다. 벽돌 격파 한번 해봐요. 땅에 탁 놓고 때려봐요. 얼마나 손이 아픈지. 파괴는 안 되고 손만 아파요. 그래서 벽돌 격파할 때 어떻게 격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벌려서 여기를 타격을 가야 되죠. 근데 손으로 때리지 말고 몸무게로 때리면 돼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휘면서 잡아당겨지죠?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은 그래서 압축 강도는 우수한데 인장 강도나 힘 강도는 무시해 버립니다. 이 두 가지 강도는 무시합니다. 벽돌은 무시해요. 설계에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벽돌 강도는 무슨 강도? 압축 강도예요. 그러면 벽돌을 그냥 쌓아놓으면 붕괴되겠죠? 아닙니까? 그냥 쌓아놓으면 누가 와서 벽돌 중간에 한 빼버리고 이러면 넘어가잖아. 그래서 모르타르는 뭐다? 접착제로 쌓으려야 됐죠? 그럼 이 모르타르가 무엇이다? 얘가 접착재료잖아. 모르타르가 접착재료죠? 모르타르. 그래서 이 모르타르 강도는 무슨 강도인가 하면 모르타르는 접착재료니까 무슨 강도? 부착 강도. 접착 강도. 부착 강도에 모르타르의 강도하면 부착 강도. 명심하세요. 모르타르의 강도는 무슨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타르는 이겁니다. 부착 강도에 기본을 잡아두세요. 벽돌 구조에서 기본 첫째, 벽돌은 압축 강도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강도는 부착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모르타르하고 벽돌 강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돼요.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모르타르가 약하면 안 돼. 자, 측면을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75페이지 모르타르 나오죠. 이 모르타르가 바로 접착재료입니다. 벽돌을 쌓을 때 접착재료로서 이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배합비는 시멘트하고 모래의 배합비는 그 용도에 따라서 배합비는 어떻게 달라집니다.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배합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치장형이냐, 아치 쌓기냐, 쌓기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배합비는 달라집니다. 간다고. 그러면 그럼 벽돌과 벽돌을 쌓았을 때 모르타르 부분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모르타르 부분이 무엇이 된다? 5번의 줄눈이에요.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줄눈 나오죠? 원래 줄눈이라는 것은 조인트잖아. 재료와 재료 사이잖아요. 조인트. 재료와 재료 사이를 뭐라 한다? 줄눈 이렇게. 재료와 재료 사이.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입니다. 그럼 모르타르 부분이 뭐가 된다? 줄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냐 일직선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6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좌측 그림이 뭐다? 막힌 줄눈이고 우측 그림이 통줄눈이에요. 그러면 통줄눈은 빗금친 부분이 하중이 집중된다는 걸 표시한 거고 좌측 그림 보면 위에서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밑에 빗금친 게 옆으로 퍼졌죠. 피라미드처럼 하중을 뭐다? 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이걸 명심하시면 된다. 벽돌벽은 자, 이 벽돌벽은 이 하중 분산 또는 하중 응력이라고 다룰 수 있죠. 내부에는 응력이니까 하중 분산, 응력 분산, 하중 분산을 목적으로 세로 줄눈을 갖다가 세로 줄눈을 자,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하셔야 돼. 막힌 줄눈. 막힌 줄눈으로 시공한다는 거.
이 개념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벽돌벽은 하중분산 목적으로 세로 줄눈을 무슨 줄은 막힌 줄 시공해야 됩니다. 정면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장줄눈이 나오죠. 치장줄눈은 간단히 이겁니다. 보이는 줄눈이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 보이는 것이. 간단히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이 보여야지 무슨 줄눈? 자, 쉽게 이거 보면 돼. 사람도 치장을 어디 해요? 보이는데 치장하지. 안 보이는데 치장하시는 분들은 나는 발바닥에 치장을 많이 한다. 발바닥에 립스틱 바르고 아이라인 그리고 안 하죠? 보이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집에 가서 욕실에 가서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 보이죠? 거기 무슨 줄은? 치장줄눈, 치장줄눈. 그래서 눈에, 자, 그 의장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 줄눈이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줄눈이 치장줄눈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벽돌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요, 이렇게 벽돌을 모르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거든. 그럼 이 모르타르가 눌려지니까 지 멋대로 이렇게 막 튀어나와. 보기 싫어. 맞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기 싫으면 이렇게 좀 잘라내죠. 아니, 눈썹 잘라내는 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기 싫어서 뭐 하는 분도 많아요. 문신하잖아. 그러면 여기 판에 이렇게 줄눈 파기를 하는 게 이렇게 파가지고 새로 이쁘장하게 어떻게 공사하는 거야. 그게 무슨 줄눈? 치장줄눈. 그럼 이렇게 줄눈을 파내고 나서 그러면 모르타르가 굳으면 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잖아. 그래서 거기 저거 하는 거야. 거기 보면 저거 2번입니까? 2번에 보면 치장률 발경 모르타르 굳기 전에 뭐 한다? 줄눈 파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쌓아놓고 줄눈 파기를 하고 나서 줄눈 파기를 하고 여기다가 공사를 새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모르타를 채워 넣는 거야. 그럼 이것이 무슨 줄눈? 치장률. 이게 평줄눈이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여기 평평하면 안 돼. 벽돌하고 평평한 게 아니라 여기 요 면이 평평하면 무슨 줄은? 평줄. 생긴 모양에 따라서, 생긴 형상에 따라서 줄눈은 명칭이 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빗줄눈, 평줄눈 나오죠. 이 형상에 따라서 줄눈 명칭이 부여된 거다. 형상에 따라서. 명심하세요. 뭐에 따라서? 형상. 빗줄눈은 이렇게 경사지면 빛이야. 둥글다, 오목하다, 볼록하다 튀어나왔다.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는 건 상당히 튀어나왔다는 거죠. 맞죠? 배가 볼록하다 이러면 뭐예요? 그냥 밥 먹어야 배부른 정도가 아니고 배가 뭐다? 임신 몇 개월 정도 툭 튀어나와야 되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볼록. 그래서 이제 형상에 따라 줄눈이 주어진 겁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줄눈이 있죠. 신축줄눈은 균열 방지 목적입니다. 균열 방지 목적으로 두는 줄눈이 무슨 줄눈? 신축줄눈이에요. 신축줄눈은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요거는 기출되었었고 밑에 있죠. 그거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변하는 곳에 보통 응력이 집중되든지 변하는 곳에다가 신축줄눈을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78페이지. 자, 벽돌 쌓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벽돌 쌓기법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 쌓기. 자, 기본 쌓기는 이것을 기본 쌓기. 이렇게 벽돌을 봤을 때 인면상입니다. 벽돌의 길이면이 보이게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 쌓기. 이 길이가 보이느냐, 아니면 이 건축물의 이 끝부분 면 있죠. 이걸 마구리라 해요.
제가 통나무다 치면 아래 위에 발바닥하고 여기가 뭐다? 마구리예요. 그럼 마구리가 보이도록 싸면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 길이가 보이면 길이 쌓기. 그럼 요렇게 이거는 세웠다 하죠. 맞죠? 이게 키 아닙니까? 세워. 그럼 요러면 옆세웁니다. 길이가 보이느냐, 맞죠? 마구리가 보이느냐, 세워서 쌓느냐, 옆세워 쌓느냐. 간단히 이겁니다. 시험은 안 나와요. 개념을 하면 돼. 이것이 무슨 쌓기? 길이 쌓기. 벽면에 보이면 이러면 마구리 쌓기, 이러면 세워 쌓기, 이러면 옆세워 쌓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용어가 나왔을 때 길이, 마구리, 세워, 옆세워. 시험은 없습니다.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를 잠시 보는가 하면 페이지 82페이지 82페이지 보면 거기 그림 밑에 보면 네 쌓기가 나오죠. 거기에 2번에 강도상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를 한 것이 좋다. 자, 쉽게 이겁니다. 이렇게 길이로 내쌓지 말고 내쌓을 때 마구리로 내쌓아주라 이게. 이래야지 안전해. 자, 그러면 이렇게 내어줘야 지금 뒤에 물려 있잖아, 맞죠? 물려 있어가 안전하잖아. 옆으로 이렇게 길이로 내쌓기 하면 뭐다? 위험해. 맞죠?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절벽이면 얼마나 높은지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겁나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내려봐요. 옆으로 이렇게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 개념이. 그래서 그 개념에서 혹시나 자, 마구리 쌓기로 한다. 내 쌓기는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로 내어서 쌓는다. 그래서 우리도 내밀을 때 마구리로 내밀자. 메롱에 마구리로 내밀자. 맞아? 이렇게 옆으로 해가 내미는 분 없죠? 이렇게 마구리 쌓기. 내 쌓기는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다. 자, 그리고 일반 쌓기 보시면 영식 쌓기, 네덜란드 쌓기, 그리고 불식 쌓기, 미식 쌓기 나오죠. 자, 그러면 영식 쌓기 특징만 딱딱 기억하면 돼요. 영식 쌓기, 잉글리시 본드. 교수들은 영국식 이렇게 안 써. 영식 대부분 짧게 씁니다. 제가 쓰는 용어로 거의 하시면 돼요. 시방서나 이런 데 갖다 문장 빼고는요, 일반 이론상은 제가 이야기하는 용어로 거의 씁니다. 자, 영식 쌓기는 이겁니다. 영식 쌓기는 가장 뭐다? 튼튼한 방식, 튼튼한 쌓기입니다. 튼튼한. 가장 튼튼한 쌓기가 무슨 쌓기다? 영식 쌓기예요. 가장 튼튼해.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것이 영식 쌓기입니다. 영국이 그래서 거의 보통 축구도 힘의 축구를 했잖아요. 맞아요? 힘의 축구. 그 나라의 특성이 있거든. 근데 독일도 또 힘의 축구 하죠? 거기도. 근데 독일식 쌓기는 없어. 영국, 프랑스 있죠? 네덜란드 이 세 개의 나라의 쌓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쌓기가 영식 쌓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통줄론이 생기지 않습니다. 통줄론이 발생이 안 돼요. 발생이 안 되는 쌓기입니다. 통줄론 생기면 튼튼할 수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 통줄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구리 쌓기 켜에다가 마구리 쌓기 켜에 이오토막 내지 반절을 이용한 겁니다. 반절. 이걸 이용해서 통줄론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럼 2호 토막은 우리가 해드렸는데 저번 달에 안 나오신 분은 또 모르겠죠. 2호 토막은 길이에 이렇게 직각으로 짤 4분의 1 토막을 무슨 토막? 2호 토막 이렇게 4분의 1 토막을. 자, 반절은 이것을 반절이 이렇게 반절은 벽돌의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쓴 거예요. 이렇게 절반을 잘라서 쓴 거. 이것은 반절이고 반절. 이걸 써서 통줄. 이것을 영식 쌓기 하면 이걸 기억하면 돼. 영식은 가장 튼튼한 방식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무슨 쌓기? 네덜란드. 근데 네덜란드는 보다는 하란식을 많이 씁니다. 교수는 긴 글 싫어해. 한자 따나 길면 싫어해. 하란식 쌓기를 많이 씁니다. 하란식 용어를 더 봐요. 이 네덜란드 하란식. 자, 이 네덜란드식의 하란식 쌓기는 이겁니다. 얘는 모서리가 경관 방식입니다. 얘는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 바로 하란식 쌓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도 통줄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줄눈을 발생하지 않도록 얘는 마구리 쌓기켜에서 변화를 둔 게 아니라 길이 쌓기켜. 길이 쌓기켜에서 모서리 부분의 벽돌을 7호 토막 쓴 거야. 모서리 부분 벽돌을 7호 토막을 써준 겁니다. 7호 토막. 7호 토막은 4분의 1 토막을 7호 토막이라 이렇게. 7호 토막은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 0.75잖아요.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4분의 3을 잘라 쓴 거야. 4분의 3 토막 0.75잖아요. 그래서 7호 토막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걸 쓴 게 무슨 쌓기? 하란식 쌓기입니다. 하란식.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다? 불식 쌓기. 자, 불식 쌓기는 프랑스식 쌓기입니다. 불식, 프랑스. 자, 이거는 같은 켜에서 길이하고 마구리가 번갈아 놓은 거다. 한 번은 길이, 마구리 이렇게 번갈아 놓은 거예요. 같은 키에서 마구리하고 길이 쌓기를 번갈아서 쌓는 겁니다. 이것이 불식 쌓기입니다. 그런데 불식 쌓기는 특성이 뭔가? 불식 쌓기 특징은 자, 어떤 특성을 가지나 해드릴게. 불식 쌓기는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도 보기 좋으면 힘은 있어요, 없어요? 보기 좋은데 힘. 또 권투 선수 말고 이시영인가? 권투를 잘하는 거지. 힘도 좀 있더라 그나. 여기 진짜 사나이 거기 나오는데 여기 맞아? 이시영 씨는 좀 힘도 좀 있대. 대표적으로 없죠. 우리나라 미녀하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지금 가장 잘생겼다 하면 미인이다 하면 비애인이잖아. 맞죠? 비애인. 가수 비. 맞죠? 김태희 아닙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인 고르라고 하면 김태희였잖아. 1등이. 맞죠?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그건 젊은 층만 조사했겠지. 저번에 남녀노소 관계없이 뽑은 거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미인 남자 여자애가 쭉 다 뽑았었는데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렇죠. 수지는 아니야. 수지는 극과 극이야.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하다 갔죠? 불식 쌓기. 자, 이 불식 쌓기는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얘는 외관이 아름다워요. 뒤에 먼저 쓰시라고 하나. 그렇다 보니까 얘는 자, 이 통줄눈이 조금씩 생겨요. 통줄눈이 부분적으로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약해요. 통줄눈은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약해요.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취약합니다. 취약한 것이 불식 쌓기입니다. 불식 쌓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불식 쌓기는. 그러면 명심하세요. 통줄눈이 발생한다 하면 무슨 쌓기? 불식 쌓기입니다. 미식은 잘 안 쓸 것 같아요. 건축의 역사가 미국은 근대만 있잖아, 맞죠? 근대하고 현대만. 과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별로 안 쳐줘요. 자, 유럽에는 뭐 기원전부터 있죠. 그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맞죠? 건축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해봤자 뭐 얼마 안 됐잖아, 미국은. 그건 현대사는 있지만, 옛날 뭐 중세다, 르네상스 시대다, 뭐 고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불식 쌓기까지. 자, 현재까지는 영식과 시험은 하란식이 나왔고, 영식은 지문만 나왔어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저거 나옵니다. 자, 페이지 81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기 사진 나오죠. 사진이 이거 난간벽에 구멍 내서 싼 거거든. 이것을 영농쌓기라 해요. 영농쌓기. 치장쌓기에 많이 하는 게 영농쌓기. 자, 이거는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 같은데, 난간벽이나 담장에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예요. 의장적 효과에서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 하여튼 구멍 나오면 무슨 쌓기? 영농쌓기입니다. 영농쌓기는 구멍을 써. 보통 십자형 구멍을 많이 냈잖아. 십자형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 보통 여러분들 주택의 벽에다가 구멍 내서 쌓을 수는 없죠. 구멍 내가 뭐 하려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쌓기. 자, 그럼 지금 쭉 다 해놔야 돼. 왜냐하면 종합 문제네. 개별적 문제는 다 끝났어. 여기서 한 줄 빼고 저기서 한 줄 빼고 이랍니다. 자, 그리고 81페이지. 자, 기초 쌓기와 내 쌓기 나오죠. 기초 쌓기는 1번은 기출되었습니다. 1번 기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출되었습니다. 뒤에 맨 밑에 나비는 벽체 두께 2배 이상 있죠. 1.5배가 기출되었습니다. 1번하고 3번이 기출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혹시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 두시면 되는데, 그럼 기초 쌓기는 기초를 벽돌로 쌓았다는 겁니다. 그럼 벽돌은 일정 정도의 흡수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기초에 사용한 벽돌, 소성이 잘 된 벽돌. 소성은 잘 구워진 벽돌을 소성이 잘 된 벽돌, 이렇게 잘 된 거라 합니다. 잘 구워진 벽돌. 소성은 가마나 이런 데에서 열을 가해서 불을 가해서 있죠. 굽는 것을 마다 소성이라 하거든.
잘 구워진 벽돌이 소성이 잘 된 벽돌입니다. 이걸 찾는 걸 내주세요. 자, 그리고 2번에 지면에 스며오르는 습기를 방제, 지표면보다 높은 위치에 방섭층을 설치해서 습기를 차단해 줘야 돼. 그리고 3번은 저걸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82페이지 그림 보십시오. 8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벽을 갖다가 거기에서 그 빗금 치놓은 거 있죠. 거기 간격이, 자, 이 벽돌을 쌓아놓고 이렇게 빗금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벽돌 표시입니다. 벽돌. 거기 벽돌 표시입니다. 벽돌 표시. 여러분들 여기 이래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빗금 쳐놨죠. 이게 벽돌 표시이고, 근데 옆에 이거는 벽돌 표시야. 이건 지표면 표시고, 이거는 여기는 여기 양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표면 표시. 이거는 지표면이고, 여기 벽돌이야. 여기 벽돌 표시입니다. 도면상 벽돌 표시. 그랬을 때 벽돌을 이제 쌓으면서 여 밑에 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약간씩 밖으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자, 벽돌이 조금씩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돌출해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죠. 이렇게 빗금 쳐놨을 거 아닙니까? 이 벽돌로 기초를 쌓았다. 그럼 이때 이겁니다. 여기 이 너비가, 맨 밑에 이 너비가,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기초 콘크리트 판이, 기초판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기초판이고, 그러면 이겁니다. 요거 두께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넓혀주라. 맞죠?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배 이상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 아까 기초 쌓기에서 있죠? 4분의 1씩 한 켜, 4분의 1씩 한 켜 또는 2켜씩 내어서 쌓는데 맨 밑에 나면 벽 두께 몇 배 이상?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걸 조금씩 내어서 쌓잖아. 여기는 이렇게 내어서 쌓는데 이 부분의 두께가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줘라, 이게 안전하게.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초판이고, 밑에가 기초판이고, 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각도 있죠. 넓히는 경사도, 이 경사도 있죠. 이 경사도가 몇 도 돼야 된다? 60도 이상. 이걸 지향해야 돼. 이게 60도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사도가 60도 이상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 나비 3분. 그럼 이게 기초판이잖아. 얘가 노란 걸로 그린 거 있죠? 이게 무엇이다? 기초판이야. 그럼 이 기초판 너비에 대해서 최소한 이거 두께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3분의 1 이상 돼. 이거의 3분의 1 이상 우리가 두께를 충분히 해주라, 이게.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넷쌓기 있죠? 넷쌓기는 82페이지 보시면 넷쌓기. 넷쌓기는 한 켜에 얼마씩? 8분의 1. 자, 이겁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벽돌하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이거죠? 벽돌 쌓고 모로타리 있고 벽돌 있고 있죠? 이걸 한 켜, 2켜, 켜로 해야 돼. 벽돌은 한 켜, 2켜, 3켜, 켜로 해야 됩니다. 벽돌이나 블록은 켜로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간혹 가다가 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한 단, 2단. 그런데 그 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시방서에서 단이 나오거든. 자,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 봐두죠. 91페이지. 자, 보시면 9번에 보시면 나오죠. 벽돌이 블록벽각 9번에 보십시오. 9번.
9번, 이게 9번이 19회 때 나온 거야. 19회 때. 이거 가지고 냈습니다. 벽돌벽이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몇 단? 3단마다 보강한다. 이게 이 단을 바꾸어서 낸 거야. 단을. 그러면 3단, 3켜다 이겁니다. 원래 벽돌하고 블록은 켜로 하는 게 기본이거든. 근데 간혹가다 이 단으로 쓰는 뭐 있어요. 근데 돌은 1단, 2단 이랬거든. 돌은 단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시방서가 이게 정신이 없어. 여러분이 써가 그래요. 자, 제가 농담하는지 보아드릴게요. 자, 페이지 101페이지 봅니다. 101페이지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하루 쌓기 높이는 1.1 블록 몇 켜? 7켜라고 나오잖아요. 시방서에 이렇게 켜라고 해야 되거든. 켜. 맞아? 블록도 이렇게 켜라고 하는데 간혹가다 뭘 쓸 수 있다? 단을 쓸 수도 있다. 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한 켜씩 내서 하면 약하니까 조금 내밀어주라. 8분의 1만 내밀으라. 이거에 8분의 1비를 내밀어.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리고 2켜씩 내밀 때는 얼마? 4분의 1까지 내밀 수 있고. 근데 내미는 것은 조금씩 내밀었다고 무한정 내밀 수는 없다. 최대 한도는 얼마로 한다? 2비로 하라. 자, 2비는 이겁니다. 이게 1비입니다. 이게 1비. 길이 있죠? 길이만큼이 1비예요. 여기 1비. 그러면 여기 모르타르 들어가고 여기 뭐다? 2비. 2비가 되는 게 2개. 명심하죠? 여기 뭐다? 1비. 1비입니다. 요 두께를 1비라 해. 약속이야. 그리고 요 마구리 있죠? 요 두께는 0.5비라 합니다. 0.5비 두께. 0.5비라 해. 길이만큼이 1비. 요걸 1비라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요걸 1비라고 하고. 그럼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벽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다? 1비. 여기 뭐다? 0.5비. 1비 절반이 0.5비가 아니에요. 마구리 두께만큼 0.5비. 여기 마구리. 요걸 마구리라 했죠? 여기 길이. 요걸 1비, 요걸 0.5비.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강도상 무슨 쌓기로 한다? 마구리 쌓기로 하라. 알아두시면. 내 쌓기는 마구리 쌓기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공간 쌓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